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국힘당의 대표 선거를 할 때 강화문 애국 우파 세력이 과연 얼마나 세력을 발휘했는가, 이런 것이 확실한 증거에 무슨 여론이 조사한 게 없기 때문에 자세히 봐서 이게 5년 동안에 이 활동을 하고 어떤 영향이 있었느냐, 뭐 이런 것이 관심이 많은데요. 이 60, 70 세대들, 부모 세대들이 혁명 세력으로서 10년간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제가 그런 것도 한번 올렸는데요. 이것이 증거가 이번에 확실하게 좀 드러났다. 이렇게 지금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거군이 털딱이니 뭐 비웃던 태극기 부대, 이렇게 앞으로 과연 이게 힘이 있는 것인가, 하는 실체가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힘을 받아야 되는데요. 특히 정강훈 목사가 이끄는 이 강화문의 애국운동 영향력이 이번에 얼마나 이게 드러났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투표율이 54%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역대 최대의 것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뭐 아주 이제 예, 배로 많이 이제 나타날 정도로, 이것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우파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뭉치지 않고서는 결코 이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강화문에 이 나이 드신 분들의 운동들의 힘이 거기 들어갔다. 그리고 지난번 대선 이제 3구 대선에서도 윤석열 당선이 24만 표로 0.7% 가까스로 그게 이기게 된 것도, 그때도 전 목사님을 위주로 한 엄청난 많은 활동을 태극기의 이 강화문 운동이 세차게 그렇게 전국적으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뭐 지방으로 다 다니고 어쩌고 해서 돈도 엄청나게 쓰고요. 자, 그걸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있어요. 거기도 나이 드신 분 강화문 세력. 그 다음에 이번에 국힘당 이 전당대 대표 선거에서 싹 정리해주고 싹 청소하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자, 우리가 앞전에 이 조사 통계 여론조사를 보면은, 자, 이게 이제 한 달 전에, 선거 한 달 전에 여론조사입니다. 이 국힘당 대표 여론조사, 그 전에는 이제 알다시피 제일 많은 여론조사 1등이 유승민이었고, 뭐 또 이런저런 문제를 거쳐서 그 다음에 그 나경원이 또 1등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번에 대통령 중심으로 움직이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통해 가지고요. 결국은 이제 컷오프 당하고 해서 네 사람이 정리된 게 안철수가 36.95, 약 40%, 안철수가 1등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현 32, 뭐 오차범위 어쩌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한교안이가 3등을 했습니다. 9.3, 이 9.3%, 그 다음에 천하람 이렇게 했는데요. 그 다음을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에 이게 이제 바로 이 직전에, 바로 직전에 투표하기 한 주간 전인가, 요게 2월 23일이니까요. 거의 한 주간 전이죠. 그렇게 해서 뭐 한 10일 전이네요. 그렇게 해서 이 당대표 지지도가 김기현이가 올라섰습니다. 예, 올라섰습니다. 완전히 44.4%로 올라서고, 안철수가 여러 가지 그 뭐 스탠스를 잘못하고 또 갈지자를 하고 하다가 좀 내려앉아서 22%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한 30일, 한 20 며칠 사이에. 그 다음에 천하람이 한교안과 또 바뀌어 버렸습니다. 한교안이 3위 했는데 천하람이 치고 또 올라와 버렸습니다. 자, 이 한교안이 바뀌게 된 것, 안철수가 바뀌게 된 것은 이게 이제 이게 큰 의미가 있는데요. 뭐 다 설명하지는 않고, 거기에 따라서 자, 여기에 이제 결과가,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국은 김기현이가 이제 뭐 결선 투표할 필요 없이 바로 약 3%로 당선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당선됐죠. 안철수는 22%뭐 25%인가 해가지고 조금 낮춰져서 그대로 유지하는 듯 하고, 김기현이만 쑥 더 올라가 갖고 끝냈는데요. 이게 이제 한교안 표가 1위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천하람은 비슷하지요. 한교안 표가 확 1위로 가는 바람에 거기가 확 줄어진 거죠. 다른 사람은 크게 줄어지지 않았어요.
뭐 천하람은 조금 더 올라갔다고 볼 수 있고요. 안철수는 조금 내려왔고 한교안이가 팍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가지고 1위로 갔다는 거 볼 수가 있죠. 김기현으로. 자, 이게 이제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은요. 자, 여기 정가운 목사가 김기현을 처음부터 안철수를 밀어줄 수도 없고 했죠. 이 우리 강화문 운동자들은. 그런데 꿈으로 하나님이 어떤 확신을 주셨다. 계시같이 보여주셨다. 발표를 했는데 이 김기현도 어느 정도 비판 좀 하다가 그래도 김기현을 그 참모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김기현밖에 없다. 장로밖에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그렇게 대세는 그쪽으로 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무엇보다도 한교안이가 침몰하게 된 것, 그리고 이준석계의 사람들이 다 침몰하게 된 것. 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김기현을 너무 지나치게 공격을 하는 것도 그리고 공격하는 점, 그 다음에 안철수와 손을 잡았다는 점, 이 안철수와 한교안이가 손을 잡고 이제 대통령 비서실에 대해서 계속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다. 이렇게 해서 기자회견을 해버렸어요. 손잡고. 자, 이게 지나친 것이고 한교안이 수를 못 읽은 것이죠. 지금 대통령 중심으로 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또 저격을 하는 듯하게 이렇게 해버린 그런 것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전강훈 목사를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선거 한 일주일 앞두고요. 고소를 선언을 함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큰 강화문의 운동자들이 이 부모 세대들이 6070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저의 우리 성서나라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교안이가 정강훈 목사 고소 공천대가 50억 수수 내관 그 문제 해가지고 자, 엄청나게 그게 42,000명이 보았습니다. 지금 6일 전인데요. 42,000명. 그 다음에 또 전 목사가 고소하겠다. 막 고소하겠다. 누가 옳은 건지 한번 보자. 두고 보자. 해보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또 37,000명이 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전 목사님이 이게 진실된 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좀 세게 투박하게나마 아주 이게 이제 토크에 확실한 내막을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여기 그것을 제가 따서 올려놨더니 6만 명이 또 봤습니다. 6만 명이 5일 전인데요. 엄청난 댓글을 보면은요. 완전히 한교안에 대한 미련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교안 고소 전에 강화문에 감사와 사죄부터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해놨더니 여기도 지금 며칠 사이인데 1만 3천 명이 이제 보았고 내용을 전체를 보니까 이 댓글을 보니까 완전히 아주 세상에 배신자가 저런 배신자가 있을 수가 있느냐. 거기다가 안희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모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쪽 편이 되는 것을 또 올리기 때문에 아주 학을 떼버렸습니다. 학을 떼버려가지고 완전히 배신자, 저런 정치 감각 없는 자, 자 이런 것이 댓글을 보면 다 이쪽으로 어느 정도 표가 있던 사람들이 결국은 다 이제 정강훈 목사님의 이제 공격과 더불어서 다 떨어지고 제가 쇼츠를 올리는데도요. 쇼츠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뭐 김재원이 올렸더니 굉장히 또 많이 보고 댓글에도 계속 달렸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이 황교안이 침몰을 하면서 저쪽으로 김기현 쪽으로 그거 다 갔다. 이것이 이제
전 목사님 강화문의 전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전 목사님이 많은 그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전국으로 다 다니면서 투어를 하면서 운동도 했고 저격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5년 동안에 있었고 이번에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이 강화문의 애국자들의 표가 결코 그게 작은 것이다. 작은 것이 아니다. 당원들 책임 당원들이 간 것도 간 거지만은 전체 영향을 미친 것이 확실히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8%로 완전히 4등으로 주저앉아 뿌리고 더 이상 이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해버렸게 됐다. 이게 이제 증거가 드러난 것이죠. 자,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이준석계라고 하는 뭐 천하동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이 이제 최고위원 나온 사람들 싹 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완전히 이준석과 유승민계의 사람들은 완전히 이 사람들도 더 이상 절벽으로 떨어지고 살아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보면은 한번 합니다. 처음에 한 주간 전에 한 20일 전에 여기에 최고위원회 예상입니다. 예상 여론조사를 보니까 잘 보십시오. 조수진이 1등, 민영삼이 바람을 많이 일으켰죠. 민영삼이 2등, 허은하, 김병민, 김재원 이렇게 지금 정미경 그 다음에 제일 꼬리가 누구냐 하면은 이 김용태, 태영호가 8등입니다. 8등. 자, 여러분 태영호가 8등인데 태영호가 당선이 됐죠. 당선될 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김재원이가 5등인데 1등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걸 잘 보십시오. 조수진은 뭐 원래 상위에 좀 있었다가 민영삼은 떨어져 버렸고 낙선됐습니다. 자, 김재원과 태영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당선이 이게 이제 요렇게 하고 이게 이제 표를 하고 나서 김재원이가 1등을 해버렸습니다. 1순위. 김병민이가 2등, 조수진이가 뭐 원래 2등 하던 사람이 3등으로 됐습니다. 태영호가 당선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8등 하던 사람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이준석계는 몰살을 당해버렸습니다. 몰락을 당해버렸습니다. 한 명도 당선이 못 됐습니다. 뭐 이제 그 천하람까지 합치면은 전부 다 이렇게 떨어졌죠. 자, 이것을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은 여기도 전강원 목사를 위주로 한 이 강화문 신자들이 강화문의 그 부모 세대들이 여기 이래서는 이준석이가 이래서는 안 된다. 너무도 버릇이 없고 또 우리 그 강화문의 특히 신의 한수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이를 악물고 저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철수와 이렇게 그 이준석을 등에 업고 이렇게 나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연로하신 이 6070 분들이 이 모든 것을 힘을 합쳐서 이제 대통령을 저격을 하고 버릇없이 하고 또 어떤 그런 것도 하면서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신물난다. 이놈들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뭉친 것들이 바로 강화문의 애국 세력들, 연세 드신 분들. 뭐 이 말은 전국적인 영향도 있지만은 어쨌든 5년간 이 활동을 이렇게 꾸준히 해왔고 전 목사님이 전국적으로 외쳐왔고 강조해왔고 계속 방송하고 했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컸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김재원 의원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의 증명을 보면은요. 김재원 의원이 제가 여기 소치를 하나 올렸는데요. 김재원 의원이 강화문에 뜨겁게 한번 나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했더니 정강원 목사님이 자, 이 대표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최고위원들 전체 통틀어서 이 사람 한 분만 김재원 씨 한 분만 나와서 연설을 2분간 했습니다. 2분간.
그래 정강훈 목사님이 크게 소리 질러주면서 이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하면서 김재원을 세워주어서 연설을 하게끔 해주었는데 어마어마한 박수를 받고 일본에 이분이 1위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5위에 있던 분이 1위가 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그때의 그 광화문에 그 영상 나가고 박수치고 그 세력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찍어주었기 때문에 밀어주었기 때문에 이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 외에는 어떤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건 너무도 확실한 증거들입니다. 자, 김재원 의원이 이렇게 해서 1위가 되었다는 거 놀라웠게도 1위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5등 하던 분이 민영삼이가 주장 내려오고 다른 사람 다 주저앉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태영호도 우리가 특히 정강훈 목사님이 이 제주도 4.3 사건이야말로 이승만 대통령이 그가 없었더랬으면은 우리나라가 완전히 공산화될 뻔했다 하면서 그렇게 했는 이제 말하면서 이 문 대통령을 엄청나게 저격을 했죠. 그것이 많은 이제 그 인식이 되고 반응을 주었는데요. 이 태영호가 바로 이제 전 목사님을 대리해서 제주도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것은 김일성이가 지시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거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도 사과라고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해명을 하면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태영호가 이것은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거 확실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광화문의 모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우파들이 인정을 해주고 과거에는 좀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 북한에서 뭔가 의심 있는 분이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번에 이렇게 역사의 최초로 당선이 북한에 월남해 온 사람이 당선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나이 드신 많은 분들과 그다음에 전 목사님과의 관계가 이게 크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서 이번에 6070 이 시니어 연세 드신 분들이 앞으로 힘을 낼 수 있는 나이가 이제 정말 한 10년 정도는 통일 한국으로 갈 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혁명을 일으킨 세력이다. 앞전에는 이 운동권 주사파 세대들이 이 잔치를 다 벌리고 해먹을 거 다 하고 이렇게 정권을 잡았는데 이 완전히 몰락을 하고 6070의 세력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아직까지 건강하고 또 의식이 깨어나고 손가락 잘 움직이고 해가지고 앞으로 통일 한국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혁명 세력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건강을 해서 이 일을 나라를 구국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